변호사가 직접 법인회생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은 당연하고 돈을 주고받는 민사, 감옥을 가는 형사, 세금 문제인 조세, 심지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행정법, 이혼 가사소송까지 말 그대로 모든 법률에 있어서 해박한 법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이런 방대한 법 해석을 사무장이나 실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빚과의 전쟁,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돈이 있어야 회생도 한다. 요즘 법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사이에서 가끔 듣는 말입니다. 그만큼 법인회생을 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먼저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티몬 UMF부터 시작해서 피자헛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대 기업들이 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기업들이 회생 신청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셨겠지만 이런 회사들의 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 정도 지출하였을까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기업들의 회생 신청 시 변호사 보수는 적게는 2억에서 3억, 많게는 수십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돈이 없어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이 이런 보수를 지불하는 이유, 어찌 보면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만큼 전문성과 경험과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문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도산 절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기피하는 아주 어렵고 생소한 분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 전문 변호사가 현재 약 300여 명 정도 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중에서 법인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제대로 처리하는 변호사는 극소수입니다. 법인 도산 절차는 상담에서부터 신청과 최종 인가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회사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위 사무장이나 실장이라 친하는 실무진들이 이를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상담하고 사건을 맡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한지에 관해서는 이 영상에서는 짧게 다루고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변호사가 직접 법인회생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은 당연하고 돈을 주고받는 민사, 감옥을 가는 형사, 세금 문제인 조세, 심지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행정법, 이혼 가사소송까지 말 그대로 모든 법률에 있어서 해박한 법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같은 기업 도산 사건을 우리 법조계에서는 종합예술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법률을 숙지해야 되는데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이런 방대한 법 해석을 고작 도산 쪽 실무를 몇 번 해본 게 전부인 사무장이나 실장은 이런 부분까지 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대형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어려운 수술, 이를테면 전신 마취도 하고 배도 가르고 막 이런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의사도 아닌 무자격자에게 받을 수는 없겠죠. 다음으로 경험의 부분입니다. 전문성은 변호사들도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익히면 어느 정도는 얼추됩니다. 그러나 법인회생 사건은 사실 굳이 비유하자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평지에서는 어디로 흐를지 모르기에 항상 예상하지 못한 정말로 다양한 법적인 이슈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경험을 갖추어야만 그런 물길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세히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 펌에서 저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정말 많고 다양한 회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셔서 상담을 주십니다. 물론 익히 들어 알만한 회사도 있고요. 작고 당장은 유동성 위기에 힘들지만 전도 유명한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같은 인생이 없는 것처럼 회사마다 얼마나 다양한 사정과 다양한 법적인 쟁점이 많겠습니까? 경험의 측면은 이 영상 하나에서 짧게 다루기에는 엄두에 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기에 추후 영상을 통해 여러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채널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꾸준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의 부분입니다. 법인 도산 사건에서는 변호사는 당연하고 이외에도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사건에서는 각종 법률 문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특히 세금 입슈와 함께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회계사인 변호사도 좋지만 결국 변호사는 변호사고 회계사는 회계사입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고 또 각자의 오랜 기간 숙련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뿐 아니라 여러 대형 로펌에서는 별도로 회계사 혹은 세무사 등 각 업무의 특성에 맞는 전문 직역과 함께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인력 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시간입니다. 법인회생 사건은 투입되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부터 채권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복잡한 사건까지 채권자 목록에서부터 시부인 등 법률 지식을 가미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량으로 필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오히려 법인회생 사건을 한번 경험해 보신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소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기간에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이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비싸지만 비싸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회생을 하지만 당장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가용 가능한 현금과 앞으로 발생할 현금 고려해서 일정 기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채무자회생법에서도 실무상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드라마 속 대사 많이들 들어보셨죠. 물론 근거가 없는 변호사 비용 혹은 과다한 변호사 비용은 비싸겠지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아서 평생에 걸쳐 일군 회사를 살리기 위한 비용으로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높아심에서 덧붙이면 상담을 받아봤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보수를 부르는 곳은 오히려 이 사건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가늠을 못하고 있는 곳이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만 상담해 보시면 여기 사무실은 법인회생을 많이 해봤구나 아니구나를 단번에 아실 수 있으니까요. 회사를 살리는 중차대한 기회를 꼭 제대로 된 전문가와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법인회생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